자, 이번 시간은 이제 4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 바로 시작합니다. 자, 확인 설명은 당연히 중개 의뢰를 받아서 둘 간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해야 되는 거는 그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중개 완성을 위해서 하는 과정이니까 완성되기 전에 설명을 해라. 설명할 때 팔아주세요라는 사람한테 설명할 필요 있나요? 우리 집 팔아줘. 그런데 이거 분석해서 당신 집이 이렇다고 설명해줘? 그게 아니고 살 사람한테만 설명하면 되죠. 설명은 됩니다. 그럼 설명할 땐 말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대장이나 등기부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 이런 걸 떼서 이걸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 되겠지. 자,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1번. 자, 개공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그렇죠.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상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은 이거라고. 확인 설명은 언제 할 거냐, 누구에게 할 거고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언제 하라고?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 밑에 보면 X 있죠? 중개가 완성된 때 이렇게 내기도 해요. 완성됐는데 뭘 설명입니까? 완성되기 전에 누구에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그럼 취득 의뢰인은 누구예요? 매도, 매수 중에 누구? 매수죠, 매수. 임대, 임차 중에는 임차죠. 그럼 매도, 임대는 뭐라고 부르냐? 이전 의뢰인이라고 불러요.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 얘는 매수, 임차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해라. 밑에 거래 당사자에게 이렇게 하면 틀리는데 이건 조심해야 돼. 잘 못 맞춰요, 사람들이. 거래 당사자에게 이러면 틀린다. 취득 의뢰인에게 어떻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도 하고 근거 자료로 제시해라 이거지. 설명하거나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럼 틀리긴 한데 좀 너무하죠. 그렇게 나온 적 없는데 알긴 알아야 돼.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확인 설명은 언제 할 것이며 누구에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본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뭘 설명할 거냐. 확인 설명사항. 우리 바로 전 시간에 이걸 배웠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정보 공개 사항을 공부했었죠. 어떻게 공부했냐면 공개 사항은 8가지 더하기 공시지가 이렇게 외웠었죠. 이것과 8가지는 똑같거든요. 자, 특정 권리 공법, 또 상태, 또 환경 입지,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다시 특정 권리 공법, 상태, 환경 입지, 거래 예정 금액. 이걸 설명하라고. 이걸 공개하라고. 공개하는데 지금부터 공부할 것은 뭐냐. 확인 설명 사항이다. 어떤 걸 설명해야 되느냐. 확인 설명 사항은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 밑줄 친 걸 빼고는 아까 8가지랑 똑같아요. 그럼 첫 번째는 뭐예요? 특정. 특정이라고 표시라고도 하고 기본적 사항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특정, 표시, 기본. 이게 뭡니까?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연도, 용도, 구조 이런 것들이죠.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을 떼서 이거를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해라 보여주면서 이런 말이죠. 자, 이거 설명해라. 두 번째는 뭘 설명해라? 그렇죠. 이제 권리 관계도 설명해라.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이런 걸 설명해야 되죠. 세 번째는 뭘 설명해라?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를 설명해라. 근데 이제 여기 하나 추가되는 게 뭐냐면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쓰는 거는 아까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공개 사항에는 없는 거예요. 밑줄 친 거 있죠. 밑줄 친 거. 특정 권리 공법 설명해라. 특정 권리 공법 설명하기엔 토지 이용 계획도 설명해라 이거죠. 삼총사. 네 번째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설비, 오수, 폐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설명해라. 다섯 번째 벽면이나 도배의 상태.
경미한 도배 상태도 설명해주고, 여섯 번째 얼마짜리냐, 얼마짜리냐 환경 조건, 일소진, 일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 설명하고, 그 다음에 도, 대, 차, 교판, 입지 조건도 설명하고, 환경 입지, 그 다음에 얼마짜리냐, 8번 거래 예정 금액. 자, 여기까지는 8가지로 갔다. 특정권리공법, 상태, 환경 입지,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이제 2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9번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다. 취득, 조세, 종류, 세율. 취득, 조세는 세법에서 우리 김성래 교수님, 이혁 교수님, 제가 두 분 다 친합니다. 두 분 다 제가 또 형님이라고 부르고 다닙니다. 네. 제가 우리 무크랜드에서는 제가 막내예요. 막내. 물론 얼굴은 막내 같지 않지만 막내입니다. 막내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래 교수님, 이혁 교수님 다 형님입니다. 형님이고, 김성래 쌤 우리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 이혁 쌤은 되게 재밌죠. 술자리에서 만나도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나? 술자리에서 만나면 그렇게 재밌는 얘기를 별로 안 해줘요. 근데 강의 시간엔 재밌는 얘기 참 많이 해준다면서요. 많이 해준다면서요. 네. 빨리 공부해서 합격하라고, 이혼해야 되니까 뭐 이런 얘기 한다면서요. 네, 되게 웃겨요. 자, 그러면 취득조세는 뭐냐? 세법 시간에 배우는데, 취득조세는 취득세, 또 농어촌 특별세, 또 지방교육세 3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3가지를 종류와 세율을 설명해 주세요. 이 말이죠. 그러면 세금은 뭐 양도소득세도 있고 뭐 재산세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건 설명을 안 하고 왜 취득조세만 설명을 하라고 하는 걸까?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살 사람한테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팔 사람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취득조세 종류 세율을 설명하는데, 이게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이 취득이라는 자리에다가 다른 게 들어갑니다. 여기 적어드렸지만 이전 조세 설명해라 X, 보유 조세 설명해라 다 틀립니다. 취득 조세 종류 세율을 설명해라. 그럼 10번째는 중개 보수도 설명해라. 실비라는 것도 나중에 배워요. 실비도 설명하고, 구체적인 산출 내역까지 설명을 해줘라. 한마디로 복비 더 받을까봐 설명해주라 이 말이에요. 미리 설명하라고.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 사항은 어떻게 외우느냐. 확인 설명 사항은 8가지 더하기 취중토. 취중에 토했으면 꼭 이유를 설명해라.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따라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설명해 주라 이 말이에요. 네. 취중토는 설명해라. 자, 8가지는 어떻게 외우느냐? 특정 권리 공법, 상태, 환경 입지, 거래 예정 금액 더하기 취중토. 취중토는 설명해라. 8가지는 같다. 근데 그 위에 거 전속중개계약 체시 그 공개사항, 이걸 이제 뭐 서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겨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요. 예를 들면 이 취중토는 이 공개사항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는데, 이제 이거는 그렇다 치고 이제 9번, 10번이 이쪽에 들어가지 않는 정확한 이유는 있어요. 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건 대부분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한댔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공들만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는 통신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공이 취득 조세 종류 세율을 그 정보망에 공개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개공들이 이거 모릅니까? 다 알죠? 그 공개하면 다른 개공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댓글 달리죠. 나도 알아야이? 너 헷갈렸지? 그것도 헷갈려가지고 지금 정보 공개한 거지? 이렇게 한 거지. 너 60점 합격했지? 60점. 이렇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중개 보수 실비를 정보망에 공개한다고? 그럼 이런 꼴이지. 나 복비 얼마 받을 거다? 뭐 이거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지.
사람들이 거기다 또 댓글 달리죠. 잘났거든? 밥사? 이런 식으로 댓글 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9번, 10번이 이쪽에 들어갈 성격이 자체가 아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구분해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걸 설명해라. 이걸 설명하는데, 그럼 양가로 3번은 뭐냐면, 제목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권, 상태에 관하여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상태가 뭐냐? 이거죠. 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이거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설비,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이런 것들은 개공이 직접 조사해서 설명하기는 어렵죠. 그 집에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것보단 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빠르지 않겠냐.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알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제일 낫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 개공은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에게 그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틀리긴 한데 그렇게 낼 만한 거리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의무는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료 요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 사람이 우리 집 팔아달래. 우리 집 팔려놨는데 이 사람한테 개공이 지금부터 잘 들어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와 벽면, 도배 상태를 조사해서 내일까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의뢰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겠지.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장을 넘기면 5페이지에 보면은 5페이지를 먼저 보면 확인 설명서 서식이 있지요. 조금 이따 공부하실 텐데. 자, 확인 설명서 서식에 보면은 이제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서식인데 거기에 이제 그 까맣게 음영 처리된 부분을 보세요. 회색으로 음영 처리된 걸 보면은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있죠. 괄호 안에 직접 조사하여 기재라고 써 있는데 그건 제가 쓴 말이에요. 원래 서식에 있는 말은 아니고 내가 직접 조사해서 적는 부분을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해요. 그게 1번에서 8번까지 쭉 돼 있죠. 한 장 넘기면 6페이지 보면은 6페이지 보면 개공의 세부 확인 사항이라고 돼 있어. 세부 확인 사항은 자료를 요구하여 적는다로 돼 있습니다. 9번에서 12번까지라고 돼 있죠. 9번은 뭐냐면 그 실제 권리 관계라고 써 있잖아요. 그 실제 권리 관계에다가 적으세요. 오른쪽 여백에다가 등기되지 않은 권리라고 쓰세요. 등기되지 않은 권리. 예를 들면 뭐 법정지상권 또는 유치권 또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 이런 사람들은 등기부에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를 파는데 거기에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임차인을 인수하는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임차인의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이런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하는데 임차인에게 물어보는 것보단 이 집을 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지 않겠냐 이거지. 집주인한테 물어보는 것이. 그래서 이 등기되지 않은 권리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번도 보면은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방식, 연료공급, 승강기, 배수 이렇게 쭉 적혀 있고요. 11번 벽면 도배 있고 12번은 환경조건. 환경조건은 상태는 아니지만 일조량 이걸 확인하려면 소음과 진동 이런 걸 확인하려면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를 자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9번에서 12번까지를 이만큼 표를 발췌를 해요. 발췌를 해서 따로 따로 이제 종이로 만드는 거예요. 제목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권, 자료 요구 사항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적어요. 이거 이제 이걸 표로 한 장으로 만들어서 집주인한테 이걸 주는 거예요. 이거 주고 이거 좀 체크 좀 해줘 이렇게. 그럼 이거 뭐 해놓은 거 별로 어려운 일 아니죠. 자기가 자기 집 잘할지 누가 알겠어요. 이걸 체크를 해줘 금방 할 거예요 아마.
이 사람 집을 팔아주세요로 왔을 때 그때 바로 해달라고 했죠. 체크를 해요. 체크하고 이 사람의 사인을 받아요. 사인을 받는다는 것은 이 부분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이런 뜻이죠. 그 집에 물리적 하자가 있는데 이걸 개공이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책임지는 거야 사인 받아놔. 그리고 이렇게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집을 사러 왔어. 집을 사러 오면 현장에 가서 집 구경하잖아요. 근데 개공이 같이 가요. 같이 가고 이걸 들고 가는 거야. 들고 가서 하나씩 항목별로 이게 설명해 주는 거죠. 수도, 이렇게 전기,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실무죠. 올바른 실무. 그런데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을 본 적 있다 없다 우리? 본 적 없다. 집 보러 가면 어떻게 해요? 보시라고 그러지. 보시라고. 근데 거기 누가 살고 있는 집이니까 막 왔다 갔다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민망하고. 대충 이렇게 보죠. 대충 눈으로 보잖아요. 이게 가지고 제대로 보겠어요, 이거. 그럼 나중에 그 집에 문제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살면서 알잖아, 살면서. 이 말이 되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중개를 하는 사람이 드물다. 원래 이렇게 하라라고 실무교육 같은 거 하면 또 이렇게 알려줘요. 알려주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경우가 드물다. 우린 좀 제대로 하자. 이렇게 감동적인 중개를 해야 그 사람이 언젠가 나를 또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4페이지 다시 옵니다. 4페이지. 방금 우리 뭘 배웠냐?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하여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걸 배웠어. 근데 문제는 자료를 이 사람이 제공해주면 좋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집주인이 거기 안 살아. 누가 사는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집주인도 그 집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집을 한 10개씩 갖고 있잖아요. 10개씩 갖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개만 내가 살고 있고 나머지는 다 임차인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나머지 9개 집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우리 딱 경험이 아는 게 되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 이거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료 요구를 해도 협조가 안 된다는 문제야. 그런 경우가 2번입니다.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이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뭐 했다? 불응했다. 불응했다라는 말을 여러분 싫어요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요.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자료 요구했는데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협조가 안 되면 개공이 그 부분을 직접 조사해서 설명하기는 어렵잖아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불응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불응 사실을 집주인도 그 집에 안 살기 때문에 잘 확인이 안 된다는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라. 이렇게 하면 개공은 그 부분에 책임을 다한 것이다. 이런 의미야. 설명하라고. 설명.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집주인은 잘 모르는데 그 집에 안 살아서. 이거는 문제가 있으면 둘이 해결하십시오. 나중에 해결하시고 나는 책임 없습니다. 이런 설명하라고. 설명했더니 이 사람도 수긍해. 알겠습니다. 이제 계약이 체결됐지. 계약 체결되면 이따가 배울 확인 설명서에 적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적어주는 거죠. 적으면 개공 면책 되는 거죠. 되는 거고 밑에 예제는 시험에 나왔던 건데 자료 요구에 불응했을 때 개공이 직접 조사해 설명해야 한다. 그러면 X로 흐릅니다. 자료 불응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라. 이런 식으로 확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했더니 드디어 큰 2번 중개가 뭐 됐어? 완성돼서 이제 확인 설명서를 쓰자 이거죠. 양거로 1번의 문장.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그때 확인 설명했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중개 완성, 매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매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때 확인 설명했던 걸 서면 작성해라. 이 말이 확인 설명서 작성해라 이 말이야. 그리고 양쪽 다 줘야 돼. 중개가 완성되면 무조건 양쪽 다 주는 거예요. 확인 설명서 사본을 나는 보존하고 이렇게 해서 양쪽에다 주어서 내가 확인 설명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다 라는 걸 다 근거를 남기는 거예요. 남겨서 나중에 내가 그런 거 준 적 없네 이런 거 오리발 내밀 수 없게 양쪽 다 주고 똑같은 걸 이제 3장 만들어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근거를 남기는 거예요. 내가 확인 설명 이렇게 잘했다 이걸. 이거 3년 동안 사본을 보존해라. 자, 오른쪽에 2번. 서명
및 날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좀 치사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명 또는 이렇게 하면 틀려요. 그리고 매우 잘 나와요. 이번 28회 시험에도 또는 에서 X로 이미 출제됐어요. 출제됐고요. 자주 나와요. 서명과 날인을 다 해라. 다 하라 이 말은 서명은 꼭 자필로 해야 되는데 이걸 묻진 않아요. 자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인은 등록한청에 등록한 인장으로 날인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인장 등록을 배우진 않았죠. 내 도장을 등록한청에 등록하고 찍어놓고 그리고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된다. 내가 책임진다는 의미야. 서명과 날인을 다 한다는 건 책임을 진다는 의미. 그러면 한번 예상해보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에서 계약 확인설명서를 썼다. 그럼 개공이 서명과 날인을 해야지. 책임져야지. 근데 문제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에서 작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너도 책임져야지. 근데 그때는 개공도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지. 그게 사장과 직원이잖아요. 사장은 항상 책임지는 거고 소공은 내가 직접 했을 때 나도 책임지는 거야. 그러면 개공이 작성하면 개공이 서명 및 날인, 소공이 작성하면 둘이 함께 서명 및 날인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얘기지. 자, 그럼 읽어보면 확인설명서에는 일단 괄호 빼고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그럼 이제 이 말이죠. 개공이 작성했으면 누가? 개공이 서명 및 날인. 소공이 작성했으면 소공이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 뭐 이렇게 내기도 해요. 소공이 작성한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없다. 틀리는 겁니다. 틀리는 겁니다. 개공이 작성하면 개공만, 소공이 작성하면 둘이 함께 서명 및 날인 또는 X고 그 다음에 첫 줄에 괄호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 옆에 괄호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책임자. 이 말은 확인설명서 서식에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적혀있는 칸에다가 법인의 주된 사무소일 때는 그 자리에 누가 해라?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주고 분사무소에서 작성이 됐다면 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는 칸에다가 누가?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줘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서 소공이 작성했다. 그럼 누구랑? 대표자와 그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분사무소에서 소공이 작성했다. 그럼 책임자와 그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해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책임자가 분사무소 지점장이에요. 지점장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제 어떻게 잘 나오냐면 분사무소에서 작성된 확인설명서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X 이렇게 나와요. 분사무소인데 책임자가 안 나오고 대표자 이러면 틀려버린다. 틀린다. 좋아요. 확인 서명 및 날인. 그래서 확인설명서 작성해 주었어. 그럼 이제 밑에 뭐도 작성해야 돼? 거래계약서 작성해야 되죠.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는 우리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서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 당연한 거지.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갑자기 또 5년이네, 또. 아까 3년이더니. 아까 왼쪽 맨 아래. 왼쪽 맨 아래 뭐예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그때 확인설명사항을 서면 작성, 양쪽 교부, 3년간 사본을 보존해라. 확인 3년, 확인설명서 3년, 오른쪽에 거래계약서는 5년. 주의할 점은 왼쪽 맨 아래에 3년 있죠. 3년짜리 있잖아요. 3년짜리를 5년짜리라고 내면은 사람들이 그 문장을 잘 틀려요. 왜냐하면 4페이지 왼쪽 맨 아래입니다.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래계약서라는 단어를 읽고
5년 이렇게 하고 이제 3년 X 이렇게 풀어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왼쪽 맨 아래는 거래계약서를 묻는 게 아니고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그때 확인 설명했던 걸 서면 작성, 확인 설명서 작성, 양쪽 교부 3년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이렇게 나올 때가 5년이에요. 5년. 3년, 5년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공인중개사법은 더 이상 없어요. 자, 전속중개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이 더 이상 없어요. 없고 두 개는 3년이고 하나는 5년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겐 좋은 점이에요. 왜냐하면 다 3년이면 시험에 안 되겠지. 잘 안 되죠. 3년, 3년, 5년 이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땡큐 뭐예요. 땡큐. 땡큐죠. 뭐 이런 거 우리가 못 외우겠어? 자, 동그라미 2번. 역시 또 서명 및 날인입니다. 자, 거래 확인 설명서에도 서명 및 날인, 거래계약서에도 서명 및 날인.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및 서명 및 날인은 딱 2번만 나와요.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딱 2번만 나오고 이 내용도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거래계약서에는 개공, 그 자리에 법인은 누구? 대표자, 분사무소는 그 자리 누구?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이 있는 경우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좋아. 좋아. 똑같아요. 자, 동그라미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쓸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하면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런 거 쓰지 말고 이중계약서 쓰지 마라 이거죠. 문장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외웁니다. 이거는. 거짓기재 투계약서라고 해요. 우리끼리. 뭐라고요? 거짓기재 투계약서. 시험에 낼 땐 이거 하나만 내거든요.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이렇게만 내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한 경우 이렇게 하나만 내. 하나만. 둘 중에. 거짓기재 투계약서 하면은 어떤 제재를 받느냐는 다음에 기본서를 한번 공부합시다. 위반시 제재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이 거래계약서의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 법정 서식 제목에 뭐라고 써 있어? 아예 없음. 아예 없음.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3페이지에도 있었어. 3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서. 그러니까 우리 법에 이 문장이 2번 나와요. 다시. 국토부 장관은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자, 이 문장이 우리 법에 몇 번 나온다고? 2번 나와. 2번. 한 번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나오고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은 거래계약서에 나와요. 딱 2번 나와요. 그럼 이 문장의 뜻은 뭐였죠? 표준 서식은 누가 정하는데? 법령에 있는 모든 서식은 국장이 정하는데 표준 서식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닐 때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닐 때 국장이 표준 서식을 정해 개공들로 하여금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럼 표준 서식은 국장이 정하니까 국토교통부령에 가보면 표준 서식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인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현재 표준 서식이 국토교통부령에 있다 없다? 정해져 있다. 아까 정해져 있다고 배웠죠. 바로 전 시간에. 정해져 있고 국장은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해서 현재 사용을 권장하고 있죠. 권장하고 있어. 다만 이걸 사용할 의무는 없었지.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거래계약서는 법령에 국토부령의 표준 서식을 아예 정하고 있지 않아요. 이 문장은 표준 서식을 꼭 정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니까 표준 서식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아예 표준 서식을 정하지 않았어. 그럼 그 이유는 뭐냐 이거지. 그 이유는. 자, 그 이유는 중개계약이라는 건 매도, 매수, 그리고 이제 개공 이렇게 하는 계약을 중개계약이죠.
우리 집 팔아줘. 알았어.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그럼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의뢰인과 개공이에요. 개공이 직접 계약의 당사자예요. 내가 이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법령에 표준서식을 정해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계약의 당사자니까. 그런데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얘네 둘이죠. 매도 매수. 얘네 둘이 계약의 당사자예요. 이 계약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공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니네 둘이 하는 계약을 내가 써주는 거죠. 써주는 거. 그리고 이 매매, 교환, 임대차 이 계약은 어디에 정해져 있는 계약이냐? 민법상 계약이에요. 여러분 민법에 계약편 배우잖아요. 계약편에 매매, 교환, 임대차가 민법에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럼 민법에 정해진 이 계약의 표준서식을 우리 법에다가 정해서 공인중개사법에 정해서 이걸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표준서식을 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법에는 아예 표준서식이 없다고요. 다만 국장이 표준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만 돼 있는 거지. 근데 그 서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안 헷갈리게 잘 해야 돼. 일반 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있다. 이걸 사용할 의무는 없다. 근데 거래계약서는 아예 표준서식을 정하지는 않았다. 순서대로 하면 이거예요. 오늘 배운 순서대로 하면 일반 중개계약서 있어. 전속중개계약서도 있어. 확인설명서도 있지. 근데 거래계약서는 없지. 우리 법에는 4번 타자가 없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4번 타자가 없네. 그 대신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수 기재사항.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지만 개공이 작성은 꼭 해야 되잖아요. 작성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 기재사항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9가지를 제가 앞글자 따서 외워드릴게요. 앞글자는 어떻게 외우냐면 임표계 인권거그자조 이렇게 외웁니다. 임표계 인권거그자조 별 의미 없습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외우자는 목적일 뿐이에요. 이건 앞글자 따서 외워야 돼. 저는 앞글자를 따는 걸 아주 즐기진 않습니다만 꼭 필요한 건 앞글자 따서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수월하게 풀립니다. 자, 이 말은 임표, 차임표, 개가 가수 전인권, 거그자를 너무너무 좋아한대. 뭐 이런 말인데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고. 자, 임표 찾아보자. 인이 뭐예요? 인. 두 사람의 인적사항. 당연한 거 아니야. 계약서에 두 사람 인적사항 당연히 쓰지. 자, 표. 물건의 표시. 표시라는 건 이거죠. 특정, 표시, 기본. 그래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표시, 물건의 표시. 개는 계약일. 둘이 계약한 날. 자, 인권, 인은 인도일시. 물건의 인도일시란 언제 잔금을 치르고 언제 부동산 입주하느냐. 인도일시. 물건을 인도받는 날. 자, 이 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권. 권리 이전의 내용. 권리 이전의 내용이란 이 계약을 해서 얘로부터 얘한테 어떤 권리가 이전되느냐 이걸 쓰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하면 매도 매출부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렇게. 또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매도 매출부로 임차권이 이렇게 이전됩니다. 이렇게.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거는 거래 금액. 이미 계약은 체결된 거니까 실제 거래 금액 적고 그다음에 계약 금액 등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이 말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얼마고 이걸 언제 얼마씩 어떻게 지급하고 총 거래 금액은 얼마고 이걸 쓰는 거죠. 그다음에 그 밖의 약정 내용은 뭐냐? 그 밖의 약정 내용은 특약사항. 계약서에 특약사항 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전세 계약을 했는데 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도배 장판은 집주인이 해주기로 했음. 싱크대 바꿔주기로 했음. 뭐 이런 거. 특약사항 말입니다. 자는 뭐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뭐냐 이건데 확인설명서를 안 줄까 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확인설명서라는 것이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습니까? 대부분 다 모릅니다. 그래서 확인설명서를 안 줄까 봐 거래계약서는 반드시 주기 때문에 거기에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라고 적으라는 뜻이에요. 적어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조는 조건 또는 기한. 조건 있으면 조건 적고 기한 있으면 기한도 적고. 민법에서 이런 거 조건 기한 배우죠. 인표계 인권 거주자 조. 예를 들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냅니다. 거래 계약서에는, 자 문제 낼게요. 거래 계약서에는 거래 예정 금액을 적어야 한다. OX. X. 거래 금액이죠. 거래 금액. 거래 예정 금액이 아니라. 이쪽으로 와보세요. 거래 예정 금액은 여기 있네. 거래 예정 금액은 있긴 있고만. 확인 설명사항이면서 확인 설명서에 적을 내용이에요. 확인 설명서에 적을 내용. 이거 헷갈리게 되는 거죠. 거래 금액. 확인 설명서는 거래 예정 금액. 또 내볼까요? 공법상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 사항을 적어야 한다. X. 이것도 확인 설명서 적는 거죠. 아까 확인 설명사항 있었잖아요. 자, 취득 조세를 적어야 한다. OX. X. 다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에 중개 보수를 적어야 한다. X. 중개 보수도 확인 설명서에 적는 거죠. 주로 이제 어디서 냈냐? 확인 설명상, 확인 설명서에서 끄집어 와서 틀리게 잘 냅니다. 확인 설명서에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주로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약글자를 따서 외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약글자를 따서 외워주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깔끔하게 외워야 돼. 인표계 인권거주자조 이렇게 외우셔야 돼. 인표계 인권거주자조. 네. 거래계약서는 이 정도 하면 되고 나중에 이제 추가로 배울 것은 위반시 제재. 예를 들어 뭐 확인 설명서를 아예 교부 안 했네. 확인 설명서 3년간 보존 안 했네. 거래계약서를 교부 안 했네. 거래계약서 5년 보존 안 했네. 또 서명 날인 안 했네.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썼네. 이런 것들이 어떤 제재를 받느냐. 이런 것들이 다 추가로 나중에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 뒷장에 보면은 확인 설명서 서식이 있는데 이 서식은 원래 총 4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그리고 당연히 법정 서식이 있는 거죠. 이제 현재 보시는 게 법정 서식이니까요. 이 확인 설명서는 종류가 4가지나 되는데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배우는 거예요. 자, 확인 설명서는 좀 전에 배웠지만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확인 설명했던 걸 서면 작성, 양쪽 교부 3년 보존. 근데 확인 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있고 반드시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서식은 주거용 건축물을 중개했을 때 쓰는 서식이고, 두 번째 서식은 비주거용 건축물을 중개했을 때 쓰는 서식이고, 세 번째 서식은 토지를 중개했을 때 쓰는 서식이며, 네 번째 서식은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중개했을 때는 서식이에요. 이런 서식이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우리는 뭐만 배운다? 오늘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배운다. 주거용 건축물 서식을 잘 공부해두면 나머지 서식은 쉽게 해결됩니다. 이거를 다음 시간에 만나서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지는 시간에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를 공부하겠습니다.